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배합이 뭐라고요? 이렇게 섞는 일을 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는 뭐뭐 섞어야 돼? 시멘트, 모래, 자갈을 자, 일정한 용적, 부피로 섞는 일을 여러분 콘크리트의 배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배합의 종류는 1대 2대 4, 1대 3대 6의 배합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뭐예요? 1대 2대 4, 누구 스코어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자, 잘 들으세요. 무조건 1대 2대 4, 1대 3대 6 이렇게 나오잖아요. 맨 앞에가 뭐냐면 시멘트, 그 다음에 모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자갈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시멘트 하나에다가 모래는 2개, 자갈은 4개. 그럼 도대체 한 개는 뭐고, 2개는 뭐고, 4개는 뭐냐? 여러분, 요거는요, 부피를 따지는 거예요. 부피. 여러분, 용적, 부피란 뜻이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 한 포대를 집어넣었으면 그 포대에다 모래를 2포대를 넣어서 집어넣고 그 포대에다 자갈을 4포대 집어넣어서 자, 쓰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1대 2대 4가 돼요. 그러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아니에요. 부피가 똑같으면 돼요. 내가 한 삽을 퍼서 시멘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또 한 삽을 갖다가 이용해서 여러분 2삽을 갖다 비벼넣어. 그 다음에 자, 삽을 이용해서 또 4개를 풀면 여러분 자갈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대 2대 4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1대 2대 4, 1대 3대 6은 무조건 부피를 얘기한다는 거 아셨죠? 자, 된배합, 물 분배합인데 된 건 여러분 물을 적게 넣으면 된비빔이 돼요. 된배합이 돼요. 자, 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넣으면 묽은배합이 되고 그 다음에 빈배합, 부배합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빈배합은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가난할 빈자 할 때 그 빈입니다. 자, 부유할 부자 했을 때 여러분 부배합이에요. 자, 빈배합은 자, 적게 넣는 거고 부배합은 많이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시멘트, 모래, 자갈 중에 봐요. 잘 들으세요. 빈배합, 부배합은 무조건 요 시멘트를 조금 적게 넣으면 빈배합이고 부배합은 좀은 많게 넣으면 부배합이 됩니다. 다시요. 빈배합, 부배합 여러분 가난할 때 빈이란 빈곤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푸어. 자, 뭐가 적게 들어가냐면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요. 자, 부자야. 뭐가 많이 넣냐면 시멘트를 많이 넣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조금 더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아셨죠? 결론 여러분 자 1대 2대 4에서 1대는 시멘트, 모래, 자갈입니다. 이 순서 잊지 마세요. 시멘트, 모래, 자갈. 된 비빔, 묽은 비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된 거, 묽은 거. 뭐에 따라서요? 물에 따라서. 물을 적게 넣으면 된 배합, 물을 많이 넣으면 묽은 배합. 자, 빈배합입니다. 빈배합은 자, 시멘트를 적게 넣은 게 빈배합이고 자, 부배합은 시멘트를 좀 많이 넣은 게 부배합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만 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입니다. 자, 요즘은 여러분 이 콘크리트를 쓰는데 이걸 여러분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 레미콘이라고 하죠. 자, 레미콘이 나온 얘기가 레미콘, 즉 앞 글자만 따면 레미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플레임은요,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나요? 미리 비벼진 콘크리트. 미리 비벼지고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종류에 따라서 자, 어떤 건 센트럴 믹스드, 어떤 건 슈링크 믹스드, 어떤 건 트랜시 믹스드 콘크리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종류예요. 자,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레미콘이라고 공부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정식 명칭을 배워야 됩니다. 아셨죠? 레미콘이 아니라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라는 거. 자, 그 정도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레미콘이 아니었어요. 자, 다음에 커프집입니다. 자, 커프집이라는 얘기는 자, 영문으로 뭐라 하면 폼이라는 뜻이에요. 자, 일정한 모양의 틀 해서 형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커프집은 콘크리트는요.
그걸 비벼오면 어떤 일정한 틀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요? 거푸집입니다. 만약에 거푸집이 없이 그냥 밖에다 그냥 버린다면 얘는 정말 못 쓰는 쓰레기예요. 진짜 처치 곤란한 쓰레기라고. 자, 이렇게 여러분, 얘는 합판으로 만드는 합판 거푸집이 있어요. 여기다 여러분 콘크리트 집어넣으면 이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거고, 여러분 요거 원형 거푸집이에요. 기둥을 여러분 원형이에요. 근데 왜 얘는 재질이 뭐냐면 종이에요. 종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원형은 한 번 쓰면요 다시 쓰기가 곤란해요. 재사용이 곤란해요. 그래서 자, 이걸 여러분 왜 화장지 가운데 종이로 만든 동그란 심이 있죠? 그렇게 만들어요. 그거보다 좀 단단히. 그래서 종이 거푸집도 있어요. 자, 얘는 철판 거푸집입니다. 자, 철판은 여러분 크게 만들려고 쓰기 위해서 자, 이 철판 거푸집을 만들죠. 아파트 외벽 같은 데 주로 많이 쓰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푸집에 부속 재료가 있는데 이게 동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발이 뭐냐? 영문으로 서포트, 그 다음에 한문으로 지주, 버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 요거, 자, 여기 어디냐면 여러분 이게 슬라브예요. 자, 이게 보고. 자, 슬라브와 보고 밑에 이거 처지니까. 자, 콘크리트 붓고 나서 그 무게 때문에 처지지 말라고 이렇게 밑에 촘촘히 엄청나게 촘촘히 받쳐놓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뭐라고요? 동발이 지주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나무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철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높낮이를 자, 요 부분 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동발이 지주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이건 뭐냐? 가끔씩 우리 뉴스에 나와요. 콘크리트 타설 중에서 거푸집이 무너졌다고요. 사실 무너지면 누구 때문에 무너지면 방금 얘기한 거 있죠? 방금 얘기한 거. 요걸 제대로 못 받쳐서 그래요. 이걸 정말 튼튼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얘가 콘크리트 무게를 굳기 전까지는 버텨줘야 돼요. 그 버티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판이 무너져요. 자, 무너지면 여러분 지금 이거 밑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간혹가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근데 사실 중국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라고요. 이렇게 상판이 무너진다고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건물과 건물 사이에 또 요거 상판이 제대로 밑에서 못 버티다 보니까 자, 무너지는 거죠. 이런 게 실제 일어난다고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자, 이 지주 서포트도 상당히 좀 될 때 여러분 촘촘히 잘 돼야 됩니다. 규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긴장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긴장재는 요것들이 긴장재예요. 자, 거푸집을 만들려면 콘크리트 갖다 부어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 무게에 의해서 얘가 벌어지는 일이 생겨요. 벌어져. 이 벌어지지 말라고 자, 요 양쪽을 갖다가 묶어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긴장재, 다른 말로 긴결재, 영문으로 폼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우러짐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요 긴장재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격리재, 이걸 세퍼레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손에 잡고 있는 게 여러분 요게 격리재예요. 자, 이건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렇게 격리재인데 이 격리재는 요 한쪽 만들고 한쪽을 만들기 전에 철근이 이미 배건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먼저 한쪽 거푸집을 대기 전에 이렇게 먼저 요 빼쪽한 면을 망치로 대고 꽂아놔요. 망치로 대고 이렇게 꽂아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시 조립을 할 때 얘 때문에 더 이상 이만큼 이상은 여러분 조여지지 않는 거죠. 조여지지 않으면 뭐가 좋냐면 항상 일정한 두께로 이렇게 거푸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벽의 두께가 어떤 건 뭐 200mm, 어떤 건 300mm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이걸 꽂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세퍼레이터, 격리자가 하는 역할은 이 거푸집과 이 거푸집의 자, 간격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거푸집이 상호간의 일정한 간격과 측벽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부속 재료가 바로 격리재라는 거. 다음에 간격재입니다. 자, 간격재를 영문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스페이서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고임재가 나와 있죠. 바서포트라고. 자, 간격재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게 간격재예요.
자, 그러면 간격제는 어떤 용도로 쓰냐? 그러면 고임제는 어떤 용도로 쓰고? 여러분, 철근이 커프집 바깥쪽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약에요, 철근이 커프집, 봐요, 여러분, 요 철근이 이 커프집에 닿아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이 철근이 인장력을 받아요. 아니면 외부에 노출이 돼버리면 철근이 녹이 슬거나 잡아당길 때 쏙 빠져버리는 거죠. 부착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벽체 같은 데는 이렇게 동그란 걸 갖다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부분에 갖다 딱 끼워버려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쏙 딱 소리 나면서 끼워져 버려요. 그럼 뭐가 좋냐면 제가 거푸집을 요만큼 대도 거푸집을 이렇게 댔어요. 그러면 요 철근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요 두께만큼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피복 두께가 되는 겁니다. 철근의 피복 두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간격제예요. 자, 그러면 벽체는 이런다고 쳐도 그러면 바닥 슬라브 같은데 철근을 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밑에 부분이 요 부분이 지금 얘가 고임제인데, 자, 얘를 안 고여 놓으면 요 철근이 바닥에 다 버리는 거죠. 바닥에 닿으면 또 이 바닥 철근도 피복 두께가 안 나오겠죠.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고여 놓는 거죠. 고여 놓으면 이 두께만큼은 뭐가 생겨요? 피복 두께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피복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간격제와 고임제입니다. 그래서 간격제, 철근 거푸집과 철근 사이의 일정한 간격, 이걸 여러분 뭐라고요? 피복 두께죠. 그래서 철근의 피복 두께를 일정하기 위해서 고임제, 수평부재의 수평철근의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부속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얘는 수평철근에, 얘는 수직철근에 많이 쓰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막 자꾸 뭐 쓰고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건 저런 용도로 쓰는구나. 아, 쟤는 저런 용도로 쓰는구나. 그 정도만 봐도 여러분 훌륭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